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녹취록에도 많았는데요. 박정희 기념관도 된설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위해서 민병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근데 뭐 이 얘기, 박정희 기념관 얘기 하기 전에 친박 단체들의 지금 오늘 맞불 집회 규모가 상당히 커요.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완전히 다 차단이 돼가지고 저 종로 쪽으로 돌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민 위원장님은 근데 저기 사람들이 저 친박연대로 나와서 이거 하시는 글쎄 제가 태극기만 들었으면 박사모로 오인받을 뻔했는데. 네, 저 모습 좀 어떻게 보셔요? 지금 가령 조금 아까 오늘 주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된 여러 가지 부정 비리의 정황들이 속속 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박근혜 탄핵 불가를 외치는 저분들의 목소리가 저게 과연 정말 그 자진해서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또 배후에 누가 있는가? 근데 저 정도 규모면은 자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바로 이제 박정희 기념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과거 박정희 기념관 건립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도 근화봉사단이 근 100대의 버스에 타고서 국립묘지에 와서 박정희 유경수 묘소에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좀 이 주제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 문제에도 최태민 씨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제 박정희 기념관이 이제 또다시 존폐 논란에 또 휩싸였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린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99년 이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두고 둘러싼 녹취록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박정희 기념관이라는 게 99년에 이제 논의가 됐을 때부터도 이제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그게 어제 99년께 나와서 그렇죠. 네. 실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공약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네. 97년에 DJP, 정확히 DJT입니다. 김종필, 그다음에 이쪽에 TK 지역에 박준규, 김복동, 박철원 등 박태준이 있어요. 네. 박태준을 갖다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흔히 DJT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DJT, JP와 TJ, 즉 박태준. 그러다 보니까 TJ나 JP가 공히 얘기했던 것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손잡는 상징적인 무엇인가를 해주세요. 라고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DJ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박정희로부터 가장 강력한 탄압을 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겠다. 그것은 바로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 거기 가서 말씀을 하시고 실제 김대중 대통령은 IMF 환란이 벗어나는 99년에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때 추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니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김중권 이분도 TK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공약했던 사업을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700억 규모로 자 매칭 펀드로 한 150억을 민간에서 준비해라. 나머지 국고에서 한 300억 그다음에 도에서 얼마 구미시에서 얼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는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에서 이른바 그 기념관 건립 그걸 추진했던 분이 누가 돌아가신 TK의 대부라는 신현학 전 총리세요. 그래서 또 99년이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일종의 동진 정책이라고 보면 이제 언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TK 또 이 PK 쪽에 굉장히 뭐랄까 좀 관용적 자세를 취할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이제 이 얘기가 된 어제 잠깐 채널에 보도한 대로 그 문제를 놓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의원이 그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못한 상태에서 그 주변의 교수들 몇몇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걸 오히려 최순실이 정리하는 그런 모습 듣고 저도 어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 위원장님,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재단 설립 과정과 지금의 미르 K스포츠 재단이 닮은 꼴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박정희 기념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들어가요. 아까 제가 최태민 씨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박정희 기념관 건립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유족들이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유경수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회장에 취임한 것이 88년입니다. 88년 취임하고 그 이전에
85년에 김종필 씨가 나중에 정계에 다시 복귀할 때 기반이었던 민족중흥동지회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세운 것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및 동상 건립입니다. 네. 그걸 해놓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공화당과 김종필 쪽에서 하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있었고,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88년 유경재단 이사장 할 때 이 박정희 유경수 기념사업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성금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거. 네. 성금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광고를 내고, 그 광고가 동아일보는 물론 한겨레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겨울도. 한겨레 신문에 났을 때 수많은 독자들이 국민주로 만든 신문인데, 이 신문이 독재자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광고를 낼 수 있는 거냐? 네. 그리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인가? 88년, 87년, 그리고 90년까지 이른바 박근혜, 박근영 간의 유경재단과 온갖 박정희 기념사업을 둘러싼 암투가 엄청나게 치열할 때입니다. 그때 박근영 측에서 한 얘기가 유경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어린이 월간 어린이 꿈나무 이런 것들을 최순실이가 다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유경재단의 모든 돈을 최태민 일가가 빼돌리고 있다. 기념사업회의 모금원들도 최태민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게 88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90년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재단 이사장 손들고 나오죠. 손들고 나오면서 박정희 유경수 기념사업회 회장직도 김치열 전 내무부 장관한테 물려주고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온갖 신문에 다 냈던 이른바 박정희 유경수 기념사업회 이름으로 만든 모금, 그 돈 다 어디 가는 거냐?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금을 할 때 광고에 또 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 지부장 이름이 나와 있고, 그 근화봉사단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70년대 새마을 봉사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을 다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돈을 모금했었어요. 그 돈은 어디? 그것이 없어지고 99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 이후에 사실은 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것도 공약으로 내세워요. 왜? 92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노태우 다음 후계자가 김영삼으로 갈 때 김영삼을 도와줄 사람은 김종필 씨가 도와줘야지만이 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김종필 씨가 김영삼 씨하고 4월 8일 날 만나가지고 미략을 합니다. 세 가지를 하죠. 첫째, 내각제가 안 되니까 내각제에 준하는 총리만이라도 당에서 내게 해주라. 즉 내각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 내각제를 해달라. 두 번째,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해달라는 것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받습니다. 그걸 받고 김종필 씨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92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 약속을 깨버리고 네. 97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 왔을 때 김종필 씨가 다시 또 김대중 씨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DJP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김종필 씨가 김대중 씨한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해달라. 네. 저는요, 그러니까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물론 유족 측인 박근혜 대통령의 힘도 있었겠지만 그쪽은 딴 쪽이고, 딴 쪽에 지금 돈을 모아놓은 것은 아마 최순실, 최태민 일가한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국민의 또는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은 대개가 이제 이 서쪽 지역이기 때문에 네. 동쪽으로 가기, 아까 우리 황 의원 말씀하셨죠.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TK 지역에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김영삼 대통령처럼, 김영삼 대통령은 독재자, 이거 독재자를 위해서 무슨 기념관이냐 라고 하면서 쳐버린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거고, 그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반발하고 나온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이 무슨 놈의 독재자가 독재자를 위한 기념관을 만들자고 하는 네. 것이냐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입니다. 98년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한나라당 부총재가 돼가지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거기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독재자가 독재자를 위한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했을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 박정희를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는 매우 서글픔을 느낀다는데 네. 부총재직 사의를 표명합니다. 한 달 동안 당무에 안 나타났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네. 이게 뭐냐니까 이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니까 자 네. 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DJ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어요. 지켜서 쭉 가는데 이게 매칭 펀드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돈을 모으면 거기에 맞춰서 민간에서 모아온 만큼 정부에서 예산을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지지부진했습니다. IMF 직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국민성은 150억을 모아야지 나머지 정부에서 300억, 경북, 구미에서 나가게 돼 있는데 네. 그것이 안 나가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사업 진행만 돼 있다가 김대중 정부가 끝나고 다음에 노무현 참여정부로 갑니다. 근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 이거 굳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지을 필요 없다. 없애서 보니까 이쪽에서 또 유족 기념사업회 측에서 이게 소송을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지대하게 걸다가 결국 이겨요. 기념사업회 측이 이기면서 그 무렵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니까 미르케이가 2009년, 2010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서 전경련에서 2010년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네. 2010년 전경련에 300억을 모금을 합니다. 국민성금에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느낌이. 근데 2010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이 뭐였느냐? 2010년 6월 29일이면 그날 세종시 수정안 문제 갖고 현역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을 박근혜 의원이 그날 내일 한 방에 끝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서 박근혜 의원이 떠오를 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 당시 전경련의 대기업들 삼성, LG, SK 등등이 그야말로 지금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300억 모금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2010년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300억 후닥닥 모이더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요.